물건을 파는 법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고 우리가 믿던 상식과 도덕의 좌표마저 흔들립니다. 마치 세상이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야 할 어른들은 이 혁명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원하는 일만 하고 살 만큼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살아생전 무언가를 파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직은 하고 싶은데 아직 일을 못 찾았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그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애들 여유만 넘친다. 나 때는 말이야.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간으로서 능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요즘 젊은 것들은으로 시작하는 쓴소리는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젊은 세대의 능력이 계속 떨어져 왔다면 인류는 진작 멸망했을 겁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주 잘 살아있죠. 자연을 보세요. 동물도 식물도 종을 앞으로 끌고 가는 건 어린 것들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직업이 없고 창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그들이 정말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은 부업, 이직, 겸업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말하죠. 그래서 뭘 하고 싶냐? 하나만 정해라.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전전하거나 아직 모르겠다고 망설이는 것 자체가 다가올 시대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니시노 아키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당신, 문제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돈이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배워왔습니다. 고통과 성실함, 그리고 인내를 돈으로 교환했죠. 하지만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은 AI와 시스템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동 개찰기가 생기고 개찰구의 영무원은 사라졌습니다. 장을 보고 요리하고 상을 차리지 않아도 나보다 유능한 요리사가 집 앞까지 옵니다. 이 말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들은 꾸준히 사라지고 좋아하는 일만 남는 시대가 온다는 것. 앞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내일로 삼는 길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섭지만 우리의 룰은 노력하면 대가를 얻는다 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로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니시노 아키히로, 개그맨이자 그림 작가,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비즈니스 서적을 쓴 저자죠. 히트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작품을 파고든 사람입니다. 그림책은 5,000부만 팔려도 히트라 불리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에서만 32만 부 메가 히트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분업하지만 한 장면 안에 세부까지 분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아키히로는 달랐습니다. 하늘을 그리는 사람, 색을 입히는 사람, 캐릭터를 설계하는 사람, 각 파트에 프로를 배치했습니다. 가족도 분업, 회사도 분업. 그렇다면 한 작품도 세밀 분업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는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는 5억이 넘는 자금과 9,550명의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지 유명 개그맨이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신용의 수치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용을 설계했습니다. 호감도가 아니라 신뢰, 인지도가 아니라 인기를 쌓는 법을 알았죠. 왜 팔리는 작품은 더 잘 팔릴까요? 뉴스가 되기 쉬운 숫자를 스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연구소라는 온라인 살롱을 운영했습니다.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 책의 초고를 그곳에 먼저 공개했죠. 가정해봅시다. 회원이 1,000명이라면 그는 이 가두리를 철저히 활용합니다. 아직 수치로 환산되지 않았지만 이건 곧 돈이 됩니다. 커뮤니티의 신뢰 잔고가 펀딩의 투자자 수로 튀어오르니까 투자자의 수가 뉴스가 되고 뉴스가 관심받게 대중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다시 투자자 수가 늘고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인터넷이 더해집니다. 서점에서 표지를 보고 사던 물리적 제약이 사라졌죠. 그는 판매 방식도 바꿉니다. 그림책의 모든 페이지를 무료로 공개하는데요. 당연히 기존 출판인들에게 문매를 맞았겠죠. 미쳤다. 왜 다 공짜로 주냐?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무료 공개 이후 아마존 종합 랭킹 1위를 달성하였고 보여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매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TV를 무료로 봅니다. 사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중 일부가 광고료를 냅니다. 100명 중 1명만 결제해도 시스템은 돈을 만들죠. 저자는 말합니다. 무료 공개는 시간차를 두고 돈이 된다. 그런데 TV를 정말 100명만 볼까요? 얼핏 공짜 같지만 사실은 돈 되는 타이밍을 뒤로 미룬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매장을 갔을 때 판매자가 말합니다. 꼭 저희 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데도 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이 미루기 전략은 오히려 돈이 되는 순간을 데려옵니다. 입구는 무료지만 시간차로 돈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프리미엄을 얹습니다. 슈퍼마켓 시식 코너처럼요. 잘게 자른 소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한 봉지를 사려면 유료죠. 화장품 샘플도 같습니다. 10명 중 1명이 사면 비즈니스는 성립합니다. 이런 방식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인터넷을 만나며 증폭된 겁니다. 그림책도 마찬가지죠. 일반판은 맛보기로 무료이고 고급판은 유료로. 아이에게 읽어주는 그림책을 웹으로 맛만 보고 끝낼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이책은 물질 그 자체의 가치가 큽니다. 엄마는 내용을 무료로 확인하고 아이에게는 실물 그림체를 읽어주고 싶어집니다. 결국 내용 공개가 구매의 출발선이 되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쇼핑몰 유아휴게실에서 우연히 벽에 동화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용도 그림도 너무 좋아서 출처를 봤더니 바로 앞에서 그 출판사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아휴게실에서 무료 경험은 가능하지만 가져갈 수는 없죠. 좋은 감정을 품고 나왔을 때 바로 앞에 진열된 책들은 저 같은 부모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물건을 판다는 것, 결국 사람의 움직임을 읽는 일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현대인의 동선, 그들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하루 스케줄은 어떤지, 스마트폰으로는 무엇을 보는지, 이제는 책 표지 디자인보다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료는 값싼 것이라는 인식, 때로는 버려도 좋습니다. 무료는 실력의 가시화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무료 공개는 곧 미천을 노출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무료는 엄밀히 말해 무료가 아닙니다. 돈이 되는 타이밍을 뒤로 미룬 장치이죠. 동시에 실력을 더 선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실력이 뒷받침될 때 그 축적이 곧 신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용이 우리가 말하는 입소문의 원천인 거죠. 대부분의 고객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낼 계기가 없어서 안 사는 거죠. 유아휴게실을 나온 저는 이미 계기로 가득 찬 상태이고, 그래서 안 사기가 더 어려웠겠죠. 장사를 말하는 사람들 중엔 지금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분석하는 사람 중엔 개인 건물을 보유하지 않은 이도 있죠. 마케팅과 브랜드를 가르치는 사람 중엔 현업보다 연구로 유명한 박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사기꾼일까요? 멘토와 사기꾼의 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결론은 이겁니다. 라벨보다 결과, 사람보다 구조. 때로는 논란 많은 강사 밑에서도 대박 식당이 나오고 건물주가 나오고 브랜드가 태어납니다. 왜일까요? 서로의 권위와 상징을 교환하며 신용을 주고받는 상대적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도덕성에 시간을 다 태울 필요가 없겠죠. 핵심은 당신의 결정권입니다. 당신에게 결정권이 있는가? 무슨 일이 생겨도 지키고 싶은 가족, 스텝, 신념이 있는가? 그리고 변화에 대응할 힘이 있는가? 이 시대, 여러분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을 잘 살려면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둘 중 어떤 능력을 고르겠는가? 첫째,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 둘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당신은 미래가 궁금한가? 만약 미래를 먼저 봤는데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오히려 지금의 당신이 더 젊고 더 멋진 인생이라면? 다행히도 첫 번째 선택은 없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하나의 능력을 갖고 있다. 바로 두 번째 능력.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